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6년 전 이 말을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멘트가 있었죠. 3년 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중책을 맡았을 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었지요. 타협하지 않는 강골 검사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검찰을 진두지휘할 검이 쥐어졌습니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환영했고 야권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주어진 양대 미션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서열주의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그가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돌파해낼지 주목됩니다.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토론을 가진 이후에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는 검사스럽다라는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권력의 시녀라는 과거 검찰 조직의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한다 이 내용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또 보도를 내놨고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이고요.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한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때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긴 합니다. 네네. 2008년. 그때는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을 만나긴 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처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하긴 했었죠. 답방 차원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시기가 조금 미묘하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압박 카드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좀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격 이번에 이제 방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뭔가 북측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네. 이 소식에 좀 의외로 놀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좀 논란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쪽에서 내놓은 설명을 보면 이에 조기 실현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몰랐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시점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 있을 거고요. 또는 인사청문회 불발된 상황에서 임명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서 클까요? 예, 지금 이제 관심을 또 끌고 있긴 한데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사람 가운데 윤 지검장을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 날쌘 지 오래다.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자, 어제 여야 사당이 이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전략적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경제청문회 개최를 좀 요구하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다른 후보자 한 명을 더 추천했다라고 하는 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폭풍을 우려했던 시각과 더불어서 네네. 이게 또 의외로 부담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예. 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 시간대만 해도 누가 될까 다들 그 점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11시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윤석열 후보자가 됐구나.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들이 있었고 의외다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국회를 또 찾았습니다. 왜 찾았죠? 네. 20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11번째. 네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찾으신 거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각 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기가 팍팍한 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 마찬가지고 오랜 세월 골병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대화를 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서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붙들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여야 협치, 국회 정상화를 요청을 한 겁니다. 네네. 지금 민생 관련한 법안들도 지금 뭐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상태 아닙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그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예. 또 지금 이제 뭔가 빨리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진척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속에 어제 소상공인 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재차 좀 요구를 했고요. 이런 속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최운열 의원이 이제 동결 주장을 했고, 네네.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의원은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지금 언급을 한 상태여서 기류 변화가 약간씩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권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 BI 수사 관련해서 검경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이게 서로 뭐 이거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리가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한서희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 경찰이 BI 관련 수사 보고서를 함께 보냈느냐 마느냐 네네. 이 부분은 확인이 끝났습니다. 보낸 건 맞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서희 씨가 BI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는 내용, 또 진술 번복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상황이 이상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럽니다. 네네. 자,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당시 검찰이 구두로 사건을 송치해달라. YG는 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낸 거다. 예.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검찰 쪽에는 전산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 없다. 우리 쪽에서 요구한 거 없고 네네.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봤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더 빈발하지 않을까. 벌어지지 말란 법 없다. 오히려 더 빈발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관련된 이슈는요. 저희가 3부 참 이상한 조합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보수 통합의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아닌 태극기에 있었다. 네,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 한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말입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계 제출하고요. 태극기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태극기로 향하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한번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제가 소속을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불러드려야 할까요? 대한애국당 대표로 불러드려야 할까요? 예, 자유한국당은 어제 탈당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애국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신공화당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서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나는 이것 때문에 나왔다. 딱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보수 우익의 구심점이 이 자유한국당은 이미 보수 우익의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 대한민국의 보수 이익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보수 우익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태극기 신당 밖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최근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과 내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시 또 커다란 하나의 보수의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뭐 우리 한국당이 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지금 한국당처럼 해가지고는 우리 보수 우익이 21대 총선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당신들이 뭐 담당한 역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우익의 골간을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지 못하면 저희 또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들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가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또 우리 협력할 때 협력해서 보수 우익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또 같이 노력하자, 협력하면서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시는 것인가요?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애국당의 당명을 신공화당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공화당으로 바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도 염두에 두신 것인가요?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네네. 저희도 구태여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세 분 모시는 어른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우리 당이 존경하고 또 우리 당이 감사해야 될 전직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창당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준비 벌써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마 네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제 선관위에 이제 신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등록이 될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그 이름이 신공화당으로 될는지 저희가 말하는 신공화당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공화당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가지고 하여간 당을 창당하고 또 모든 태극기 세력이 다 하나로 뭉치는 그런 네네. 또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규모는 뭐 지금 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인터뷰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태극기 세력과 또 한국당과 이렇게 양쪽으로 이중 당적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네네. 분들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적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제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에 당에 관심 갖지 않았던 분들이 처음 당적을 갖는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생각보다는 준비도 잘 돼 있고 또 출발도 순조롭고 또 애국당이 중심에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또 보수 우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새로운 신당으로 옮겨갈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꼭 한국당뿐만 아니라요. 제야 세력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바른당에서도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 전에는 국회의원 한 40-50명 정도를 거론된 그런 당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총선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양질의 사람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총선을 전에 그런 아주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50명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현직 의원들, 그 현직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당은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당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여간 여러 그 부류의 그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과거에 지난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에서 14명 당선자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2의 친박연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친박연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친박연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든 거긴 합니다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그런 선거이지요. 그러나 이 태극기라는 것은 태극기 신당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공화당이라는 이 당은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요, 올라가 있을 만큼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그 정치에 대한 그 열망 또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친박연대는 급조된 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여기는 그동안 이 실체가 오랫동안 있었고요. 네네. 이것이 마침내 공화당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박연대 뭐 이런 정도의 규모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규모가 친박연대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당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들조차도요. 공천 때문에 탈당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를 한국당 내에서 미워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한국당이 보수 우익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 한국당이 보수 우익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김원봉 서울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 때 따져 물어야 되고 대통령 민주당 탈당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마 고깝게 들렸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네. 저와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고깝게 들렸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분들이 저를 공천을 안 주려고 생각할 수 있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뭐 당선이 그 국회의원 지역에서 당선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아마 현역 국회의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뭐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탈당 전에 그 황교안 대표하고 의견은 나누셨는지요? 뭐 여러 번 아니 뭐 황교안 대표하고는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뭐 제가 태극기를 아우러서 우리 한국당과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태극기가 지금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 중진회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그런 태극기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표께서 뭐 이런저런 앞으로 하여간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얘기들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저에게 전달을 했죠. 예, 의원께서 말이죠. 그 신당 구상 말고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우파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파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당이 그 태극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수 우익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보수 우파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꼭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된 이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도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또 대규모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자하고는 기수가 위이신가요? 아래신가요? 예, 제가 2기수 빠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근데 이제 대신 윤석열 후보께서는 고시가 워낙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보다도 한 7, 8년 정도가 늦게 돼가지고 사실은 나이는 거의 60 다 됐어요. 이거를 예견하시고 검찰 조직 내부에 있으면 옷 벗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신 거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첫 번째 좀 질문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것이 네. 과연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인지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가 있거든요. 네네. 법에 이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줬으니까. 네네. 사실은 전임 총장이 물러나고 나면 2기수 후배가 이제 후임 총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요거는 2기수가 아니라 2번은 4기수도 또 뛰어넘은 5기수 아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2.5배만큼 그냥 멀리 뛰어가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현재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장이 15기거든요. 예, 예. 전임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는 18기였고 새로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같은 경우는 23기니까 아, 예. 법원하고도 8기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렇게 강한 아마 인선을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검찰 조직의 어떤 그 상명하복의 어떤 중심적인 그러한 위계 질서 차원에서 선배 기수가 그렇게 될 경우에 옷을 벗는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되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관행이 있어 왔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검찰 내부에 있는 모든 선배 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장급 이상의 진입한 선배 기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승진에 탈락해서 이제 고등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옷 벗고 나가는 게 이제 관례는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네네. 검사장급 이상 승진한 사람들은 아래 기수가 총장으로 발탁되는 순간 다 잡혀내고 나갔어요. 아하, 그렇게 됐다 이거죠. 지금까지 그랬다는 지금까지 이야기죠. 그랬어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청와대에서 용태를 의식하고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요. 네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내에서 어디까지 조율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용태하는 검찰 내부의 관행이 분명히 있고 네네. 그 관행에 따르면 많은 검사장들이 옷 벗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고민정 대변인 답변이 그 부분은 검찰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청와대가 답변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용태 관행 그대로 그냥 용태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네네.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동기라든지 아니면 선배 기수가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네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용태 관행에 대해서는 예. 그냥 좀 이번엔 깨고 그냥 좀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해 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검사장들은 다 나가라. 이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개혁은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진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보면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제 보수 안에서 어떤 정권 교체가 아니고 보수에서 진보로 또는 네네. 진보에서 보수로 이게 큰 틀의 어떤 정권 교체가 있을 때는 그 정권 교체 초기에는 이 검찰에 대한 과감한 인사가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어떤 아래 기수를 이렇게 급격하게 지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검사장급, 고등검사장급들은 대체로 전임 정권에서 발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전임 정권에서 발탁했던 검사장들을 그냥 일거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런 인사가 사용되어 왔는데 예. 이번도 사실은 큰 틀에서 구조는 똑같다고 봐요. 전국의 검사 수가 한 2,000명 넘죠? 한 2,000 몇백 명 될 거 아닙니까? 2,500명 정도 예. 되고요. 검사장급 이상이 한 5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예. 그 가운데 윤석열 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우리가 윤석열 하면 강단의 윤석열이죠. 네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1980년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법대생들 모의 재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 실권자로서 사실상 뭐 대통령 되는 것이 거의 예견되는 상황인데 네네. 전두환에 대한 모의 재판을 했는데 그때 검찰관으로 이제 학생 신분이죠. 예. 예. 전두환 사형. 아, 모의 재판에서요? 모의 예, 재판에서. 예. 근데 그때는 이게 형사들이 이게 사복 입고 학교 내에 그냥 공공연하게 상주하고 학생들 그랬죠. 예. 잡아 가둘 때거든요. 근데 전두환 사형했을 정도면 사실은 정권에서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징역 몇 년씩 살리고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닐 때였는데 정말 강단 있게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그런 모의 재판을 했었고.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 탄생할 때 국정원에서 사실은 이제 댓글 조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댓글 조작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상대 총장이라든지 위쪽에서 압력이 내려오니까 국회 이 국정조사 또 저기 국정감사장에서 이건 위에서 잘못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 외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국정원 직원들 위에서 체포하지 마라 그러는데 본인이 그냥 직권으로 그때 특별수사팀장이어가지고 직권으로 가서 체포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강단 있게 검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한 적은 아직은 없었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네네. 기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문무일 총장이 피력한 것이 아마 검찰 내부의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머릿속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과 소신은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밖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할 것이냐. 예. 이게 사실은 현 정부에서 이제 김호수 차관이라든지 이금노 검사장이라든지 봉욱 이제 대검차장이라든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제 고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을 강하게 어떤 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라고 아마 현재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에서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권 반응은 보면 여권은 뭐 대대적인 환영인데요. 그러나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오전의 분위기는 보면은 윤석열 카드가 유력하지만 카드가 제시된 이후의 상황은 또다시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자, 이것이 부담을 줄까요?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거는데 오히려 큰 좋은 카드로 활용이 될까요? 이제 그건 모르죠. 예.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정권에 분명히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항상 우리가 살아보면 자기 본래의 성격이나 자기 본래의 개성대로 살아가지.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수박 안 되고 수박이 호박 안 된다고. 네네. 윤석열은 타고난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 부분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밀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가령 현 정부 핵심 누구가 가령 무슨 수뢰와 관련된 또는 어떤 범법행위와 관련된 무슨 혐의가 포착이 됐다. 예. 그러면 뭐 총장에 따라서는 눈치 보고 또는 증거가 완벽하게 쌓이기 전까지는 수사 개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증거가 쌓였을 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권에 의해서 그냥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런 배경일까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아.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청문회 과정에서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의 공세가 있겠습니다만 네. 재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많이 언급이 돼요. 뭐 검찰 내에서 뭐 가장 재산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부인의 그 명의된 네.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문제가 될까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인 사모님 명의고 그것도 금융자산이라 그러니까 한 50억 예. 정도가 사모님 명의의 금융자산이라니까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제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예. 그 장모님 관련된 무슨 범법에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혹시 논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께서 몸담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적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도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미션을 신임 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행해낼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저희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적폐청산 이 단어를 안 써야 되는 게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부조리 문제가 있는 것을 꾸준히 찾아내서 예. 꾸준히 제거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관들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령 무슨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한다 이러면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기획 수사를 한다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게 검찰에 있을 때 저희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범죄가 발견되면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냥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때려잡는다. 예. 그게 상식적인 우리의 일이다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정 업무를 해가면 되는 거죠. 예. 나오신 김에요. 네. 국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는 뭐 이런 지경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요. 네.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 이 부분 수용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그냥 제끼고 가야 된다고 보셔야 아니, 되는지요? 한국당은 바로 등원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게 이제 등원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가 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경제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일본이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구조적인 이렇게 경제 불황을 3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환율 문제도 있었지만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소비 가능한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진다는 것은 월급 받고 이게 그 돈을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이 모분수 국민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여기서 공장을 세울 이유도 없고 여기서 이 식당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업체를 세울 동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구조가 나빠지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 구조적 이 문제점을 보완해낼 것이냐. 예. 가령 시골 농촌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외국인 아니면 이게 지금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근로정책이나 비자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고 당장에 지금 미중 무역 마찰만 해도 사실 올 초만 해도 이게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는데 예. 지금 생각은 이거 짧아야 3년 5년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중국에다가 이게 생산 원자재 팔아먹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던 한국의 거시경제의 근본이 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기업들. 새로운 산업입니다. 예.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게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지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의 세판은 또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이런 구조적인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이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잘못됐지만 네네. 경제청문회가 됐든 경제 현안 질의가 됐든 무슨 경제 심도 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국회에서 상당 시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다 이슈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저희가 그 의원 한번 모시고 네.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소환제, 2번 국민소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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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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